이성계가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민심이고 둘째가 중심 세력의 결속,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성계가 민심에 민감했던 것은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보며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조실록 초반기 이성계의 즉위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곳곳에 보입니다. 임금이 서서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았다. 이성계가 어좌에 앉지 않고 서서 정사를 처리한 것이죠.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이성계가 즉위한 지 한 달 남짓되었을 때 이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앉아서 받았다. 왕위에 오른 이후로 겸양으로서 조회를 받을 적에는 반드시 섰었는데 이날에는 여러 신하들이 땅에 엎드려 앉아 받기를 굳이 청하므로 이에 앉았다. 이성계가 얼마나 겸양한 태도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겸양은 최측근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이성계는 함께하고 싶은 지도자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또 이성계는 왕씨의 고려의 자리에서 이씨로 첫 왕위에 올라 7월 28일에 반포한 즉위 교서가 있었는데 왕은 이르노라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국사에 의거한다 라고 했는데요. 고려의 기존 명칭과 제도들을 유지한 것도 민심을 의식한 것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심 세력의 결속인데요. 이를 위해 이성계는 8월 2일에 공신도감을 설치합니다. 조선의 개창에 함께한 개국공신들을 책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국공신에도 위계를 정했는데 1등 공신부터 3등까지 차등을 두었고 태조즉위 1년에 모두 52명의 개국공신이 책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개국공신으로 책록된 공신들이 태조 1년 1392년 9월 28일 개경 왕륜동에 모였습니다. 공신들이 개국에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충성과 의리를 맹세하기 위한 자리였죠. 문화 좌시 중인 백응념은 맹약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에 응하고 사람을 따라서 천명을 받으셨는데 신등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큰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공을 세워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함께하기는 쉽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어렵다고 옛사람이 경계했습니다. 무릇 함께 공을 세운 사람들은 각자 마땅히 임금을 성심으로 섬기고 신의로서 사귈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맹약을 지킬 것이니 혹시 변함이 있으면 신이 반드시 죄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약문은 위태로운 약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목상 1등 개국공신으로 백응념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실세는 정도전이었습니다. 직책과 실세의 모순이 잠재되어 있던 상황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성계의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의 두 부인 사이에서 나온 배다른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불안 요소가 함께한 모든 인물들이 모여있던 이 맹약의 장소, 이 자리에서 과연 이성계와 중심내각은 불안 요소들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결정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